네, 안녕하세요.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 글로벌리스트 흑막 세력, 악마의 내러티브 사제들, 이 세 집단에 대한 전 세계 가치지향 애국 민중의 투쟁을 매일매일 전해드리고 있는 세뇌 탈출입니다. 이 시간에는 미국 이 버지니아에서 지금 굉장히 우리가 참 배울 만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선 첫째는 이슈를 선점을 해서 MTR 진영이 이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선거 감시 운동이 미국 역사상 존재하지 않았던 그런 양상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고, 세 번째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민초혁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것을 배우면 2022 대선 필승합니다. 오늘 그 같은 이야기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뇌 탈출 자율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신한은행 140-012-108-493 주 백모 프로덕션입니다. 참으로 어려울 때인데도 꾸준히들 도와주셔서 백모 세뇌 탈출 뚜벅뚜벅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왕 말씀 나온 김에 중국은 괴물이다. 이 책 소개 말씀 잠깐 올리겠습니다. 좋은 책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미국을 어떻게 구멍숭숭 장악하고 농락하고 있는지 비참한 마음이 들을 정도로 그 실상을 낱낱이 밝히고 있습니다. 이 책을 한 번씩 읽으시면서 이 중국의 촉수를, 중국 공산당의 촉수를 우리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물리칠 수 있을까? 그것을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해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본론 버지니아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기쁜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 코로나 연구소 기원설, 이게 더 이상 음모론이 아니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미국 18개 정보기관의 그 코로나 기원에 관한 종합 보고서가 다 취합이 돼서 지난 주말에 발표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이제 월요일 날쯤에 발표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물론 우리 마음에 100% 마음에 들도록 이것은 코로나가 우한 연구소에서 기원했다 이렇게 결론 내리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우한 연구소에서 기원했을 가능성과 코로나가 동물에서부터 기원했을 가능성의 확률이 똑같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미국의 18개에 이르는 정보기관들이 그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코로나 연구소 기원설이 더 이상 음모론이 아닙니다. 동물 기원설만큼이나 현실적 가능성이 있다. 그걸 인정한 겁니다. 바이든 정부조차도. 그 이야기를 오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ow onto the origins of COVID-19. The full details of the intelligence community in the United States, their report into the origins of COVID was released this weekend. This was, of course, the probe that Joe Biden ordered in May this year to examine how the virus started. It's fascinating because the intel community found that both a laboratory leak and human contact with an infected animal are plausible explanations for how the virus started. The intelligence agencies, and there are 18 of them, none of them can say with any certainty which option is more likely. They all have a low degree of confidence in their assessment, except for one agency, which has a moderate degree of confidence that it was a laboratory leak. This is very significant, given the entire of 2020 we were told this was a conspiracy theory, including by a lot of the media. 네, 한마디로 이제 최소한 연구소 기원설은 동물 기원설만큼이나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바이든 정부의 18개 정보기관조차 인정한 것입니다. 이제 확신을 가지시고 연구소 기원설을 주장하세요. 예, 그리고 야 음모론 아니야? 아니야. 미국 18개 연구기관이 연구소 기원설과 동물 기원설을 갖다가 결론을 못 냈어. 동일하대. 확률. 그중에 한 군데는 연구소 기원설이 그나마 조금 더 확률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 근데 바이든 정부가 얼마나 맥 빠진 친중 성향을 가진지 알잖아. 거기서조차 그런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이제 버지니아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한마디로 영킨이 이길 것 같습니다. 사실은 당락과 상관없이 이미 이긴 게임입니다. 왜냐? 버지니아는 우리나라 특정 지역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버지니아에서 공화당 주지사가 이길 확률은 광주 직할시에서
국힘 후보가 시장으로 뽑힐 확률보다 조금 더 높을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거기가 아주 골수 민주당 터밭입니다. 버지니아라는 데가. 이 당락과 상관없이 그래서 이미 이긴 게임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민주당 터밭인 지역에서 영킨이라는 사실 별 볼 일 없을 수도 있는 그러한 공화당 후보가 민주당의 초대형 범털 후보인 맥컬리프에 대해서 선전을 하고 이길 확률까지 보여주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승리한 게임입니다. 여기서 이제 당선이 현실화되는 경우에는 민주당 패닉은 더욱더 악화됩니다. 이미 민주당 패닉에 빠져 있습니다. 여론조사는 요새 뭐 골든크로스, 그 전에 저기 어디야, 2012년 선거에서 문재인 측이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 골든크로스를 드디어 넘어서서 우리가 이길 수 있게 됐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최근에는 이제 홍준표 쪽이 그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골든크로스를 넘어서서 이제 우리가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다, 뭐 이런 말을 하죠. 뭐 문재인 쪽은 거짓이었음이 드러났고요. 뭐 홍준표 쪽은 글쎄요, 그건 뭐 알아서들 판단하시고요. 영키는 진짜입니다. 이거는 골든크로스 넘어섰습니다. 폭스뉴스의 최근 폴에 의하면 영킨 쪽에 8%포인트나 앞서 있어요. 그 다른 폴들은 조금씩 다른데 영킨이 다이다이 같거나 혹은 조금 이기거나 그래요. 다른 폴들도. 이게 이제 영킨의 이게 아마 마지막 유세일 겁니다. 11월 2일, 그러니까 11월 2일 오늘 새벽부터 현지 날짜로 오늘 새벽부터 그 현지 날짜 오늘 지금 이 순간이요. 지금 거의 이 순간 앞으로 이제 이거 보시는 우리가 2일 저녁에 혹은 보시죠. 그러니까 우리 날짜로 2일 저녁, 2일 밤부터 투표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11월 1일 날 라우돈 카운티, 이걸 루돈이라 그랬더니 이제 버지니아에서 사시는 우리 교포께서 야 그거 백모야, 그거 라우돈이야 라고 친절하게 지적을 해 주셔서 제가 라우돈입니다. 라우돈 카운티의 마지막 유세 모습인데요. thousands of crowd니까 이게 수천에서 수만인데 사실은 만 단위가 넘어갈 때 보통 thousands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밤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아주 열띤 그러한 유세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기세가 등등하죠. 영킨 후보 지금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추정해 봅니다. 이 영킨이 저는 사실상 승리했다. 그리고 당선되면 진짜 그건 대승이다. 정말 이 승리의 비결은 일단 공화당이 영킨과 상관없이 공화당이 이 주요 이슈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NBC입니다. NBC면은 이게 이제 이 그러니까 타락 리버럴, 탈이 진영이죠. 탈리 진영이에요. 타락 리버럴 진영. 그러니까 좌빨 진영이죠. 거기서 한 거 보면 사람들이 국경 문제에 대해서 공화당이 잘합니까? 민주당이 잘합니까? 27%가 더 공화당이 잘하고 있습니다. 인플레 문제에 대해서는 24%가 더 공화당이 잘하고 있습니다. 범죄 문제에 대해서는 22%포인트 더 공화당이 잘하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에 대해서는 21%포인트 더 공화당이 잘하고 있습니다. 경제에 대해서는 18%포인트 더 공화당이 잘할 것 같습니다. 통치 능력 13%포인트 더 공화당이 잘할 것 같습니다. 국경, 인플레, 범죄, 국가안보, 경제, 통치 능력 다 근본이 되는 거예요. 근본이 되는 주요 이슈예요. 하나같이 공화당이 잘하고 있다 그래요. 민주당은요, 사소하거나 추상적 이슈예요. 기후변화 추상적인 거죠. 민주당이 잘하고 있습니다. 플러스 24%포인트입니다. 코로나 대처, 이거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기준이 왔다 갔다 하죠. 민주당이 잘하고 있습니다. 플러스 12. 기후변화 민주당이 잘하고 있습니다. 플러스 24. 교육 민주당이 잘하고 있습니다. 플러스 10. 낙태 민주당이 잘하고 있습니다. 플러스 10. 그러니까 사소하거나 추상적 이슈들이에요. 모든 사람한테 적용되는 근본적 주요 이슈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영키는 여기에서 교육과 코로나 대처까지 뺏어왔어요. 교육에 관해서는 영킨 후보가 더 잘할 것 같습니다가 10%포인트 더 나옵니다.
코로나 대처에 관해서는 영킨 후보가 더 잘할 것 같습니다가 1%포인트 더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화당 주요 이슈 다 장악해 놓고 더 나가서 교육과 코로나까지 뺏어온 거예요. 영킨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이긴 게임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영킨 승리의 비결, 특히 이 버지니아가 이 교육이 굉장히 그 주요 이슈가 됐는데요. 버지니아가 민주당 텃밭이다 보니까 이 민주당 그 주지사나 지금 현재 주지사 민주당 관료들이 겁대가리를 상실하고 유치원 초등학교 때부터 CRT 백인됨이 죄악입니다. 백인이 현대 문명과 노예제도 이런 걸 가지고 미국을 지금 이 모양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백인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세요. 여러분은 존재 자체가 사악합니다. 이런 거를 애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젠더 평등. 생물학적 남녀 구분은 의미가 없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께서 비록 소녀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여자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소년이 되고자 한다면 여러분한테는 그러한 성적 자기 결정권이 있습니다. 부모님께 가서 어렸을 때부터 호르몬 먹게 해달라고 말씀하세요. 부모님이 여러분 말 들어줘야 됩니다. 안 들어주면 고발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거를 아주 세게 밀어붙였다고요. 여기 민주당 텃밭이니까. 그래서 6살짜리가 집에 와가지고 엄마 나는 백인이어서 사악한 사람이야? 제가 저 영어로요. evil이에요. Am I a bad person? 내가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물은 것도 아니에요. Am I an evil person? Because I'm white. 내가 백인이기 때문에 사악한 사람이냐. 6살짜리가 evil이란 단어를 써서 물은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evil이란 단어, 사악하다란 단어를 세뇌를 한 거예요. 6살짜리. 그 부모가 들고 일어난 거야. 거기다가 자칭 트랜스의 강간 사건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그냥 여기서 오늘은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이걸 학교가 은폐하려고 그랬고 이 피해 학생의 학부모가 가서 교육위원회에 가서 이 라우던 카운티 교육위원회에 가서 읍소를 하니까 교육위원회가 당신 왜 시끄럽게 고발할 거야. 그렇게 해서 고발 조치 협박을 했고요. 바이든 정부는 이런 학부모들의 움직임이 사진이 이제 그 교육위원회 학부모들 몰려가서 막 발언하는 건데요. We the parents stand up. 우리 학부모가 들고 일어난다. 이런 거 하고서 이제 그거 하는 거예요. 학부모들이 저렇게 몰려가서 이제 그 교육위원회 가서 항의를 하니까 바이든 정부의 법무부가 학부모들을 국내 테러 조직 혐의로 조사해야 됩니다. 어떻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죠? 이상하군요. 참으로 이상하군요. 이렇게 나와가지고 학부모들이 뚜껑이 열렸어요. 거기다 워싱턴 포스트 같은 언론에서 오바마의 말을 빌어가지고 야 지금 저거 교육 가지고 버지니아 시끄러운데 저거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It's a 트럼프 스타일로 지금 막 과장된 거야 라는 식으로 주류 언론이 학부모를 밟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더 열받죠. 정부에 열받고 주류 언론에 열받고. 저게 에너지 준위가 낮을 때는 정부와 주류 언론이 나서서 밟으면 그냥 밟혀버리는데 지금은 이 세상이잖아요. 에너지 준위가 높으니까 이걸 타고 막 퍼지는 거예요. 이걸 타고. 그래 더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버지니아 선거의 핵심 이슈가 교육이 돼버렸어요. 그러니 전국을 조사하게 되면 교육은 바이든 민주당이 잘해 라는 그러한 결론이 10%포인트 더 나오지만 버지니아에 관해서는 이 영킨 후보가 이걸 잘 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국 단위에서 공화당이 가지고 있는 뭐 범죄, 국경, 경제, 국정운영 능력 이런 데 대한 공화당에 대한 신뢰감 뭐 20%, 10%포인트씩 다 높은 플러스 전국 단위에서는 교육과 코로나에 대해서 민주당 쪽이 신뢰감을 좀 더 가지고 있는데 교육은 다 뽑아오고 코로나도 1%포인트 더 높아요. 그러니 이 게임이 멋있게 된 게임이죠. 자, 이제 상황이 이렇게 이제 전개되니까 이 민주당 맥컬리프 진영에서 자살골을 넣었어요. 그게 이제 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인데 이게 뭐냐면은 그 여기서 보면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던 게 이 물건이에요. 뭐 하나 이렇게 하나씩 들고 서 있죠. 저게 뭐 키티 토치인가 그런데 저게 나무로 깎은 이런 봉인데 저 봉이 사실은 저 횃불 흉내 낸 거고요. 저게 LED 등이 있어가지고 스위치 올리면은 LED 불빛이 들어옵니다. 저 모습이 저 이렇게 모자 쓰고 선글라스 끼고 저거 들고 저런 사람들이 언제 모였냐? 5년 전에 5년 전이죠. 2016년에 샬럿스빌에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그런데 그 집회를 둘러싸고서 이제 타락 리버럴들이 집회를 열어가지고 그걸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둘이 충돌했고 그 과정에서 백인 우월주의자 집회에 참여했던 사람이 트럭을 몰고 들어가서 이쪽 그 반대 집회하는 쪽에 한 명이 숨진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뭐라고 발언했냐면은 그 백인 우월주의자 집회한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다, 주도한 사람들. 그러나 그 양쪽 집회 모두에 거기에는 very fine people, 굉장히 훌륭하고 점잖은 사람들이 참여했다 일부는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트럼프가 백인 우월주의자라고 5년 내내 씹었다고요. 2020년까지 4년 내내 씹었어요. 5년이죠. 5년 내내 횟수로는. 그때 그러니까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흉내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맥컬리프 진영의 자충수가 뭐냐면 저걸 영킨 비 오는 날 그것도 영킨의 그 유세버스 앞에서 저런 식으로 상대방을 흠집을 낸 거죠. 그러니까 메시지는 뭐냐면은 영킨은 백인 우월주의자다 이거지. 이러니까 이제 학부모들이나 시민들은 더 열받죠. 지금 자기들이 영킨을 지지하는 이유는 공화당이 선점하고 있는 공화당이 그래도 국경이라든지 범죄라든지 에너지라든지 물가라든지 국정이라든지 이런 거 다 잘할 것 같고 플러스 버지니아에서 지금 문제가 터진 교육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더 잘할 것 같아서 지지하는데 이 지지자들 보고 너희는 백인 우월주의자들에 속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되니까 열받아 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저 짓을 저지른 집단이 어디냐면은 저 5명 중에 최소한 한 명은 민주당원이고요. 저 프로젝트를 진행한 데는 그 링컨 프로젝트라고 그 네오콘이랑 관계가 있는, 그러니까 맥케인이 네오콘이잖아요. 그 죽은 상원 의원 아리조나. 맥케인의 보좌관이나 뭐 그 브레인 출신이 끼어 있는, 그러니까 이 이른바 자칭 공화당 정통 우파라고 하는 집단이 저 짓을 저지른 거예요. 그 링컨 프로젝트가 돈을 좀 몇 억 달러 모아가지고 2020년 선거에서는 조 바이든을 위한 운동을 펼쳤죠. 트럼프 낙선 운동을. 공화당 자칭 정통 우파 공화당이라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네오콘 스타일 극우 또라이들이죠. 그러니까 저기 가서 저짓하죠. 근데 저게 결국은 맥컬리프 진영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맥컬리프가 완전히 불을 뒤집어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걸로 선거운동 끝났어요. 왜냐하면 영킨 지지자들이 지금 다 들고 일어나서 가슴이 뜨거운데 그 사람들 낯짜게 되고 너희는 백인 우월주의자들이야 라고 선언한 거랑 똑같으니까. 영킨이 듣보잡 후보여갖고 밟혀서 돌아가실 지경이면 저렇게 밟아도 고립화되는데 이게 들불처럼 들고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다 대고 너희 백인 우월주의자라고 욕하니까 야 인마 내가 백인 우월주의자냐? 우리 애가 6살이야. 6살짜리가 집에 와서 엄마 내가 백인으로 태어나서 사악한 존재야? 라고 물어. 나 그것 때문에 화나서 나왔어 임마 라고 더 열받아서 더 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선거라는 거 진짜 예술입니다. 어디로 튈지 몰라요. 아슬아슬해 아슬아슬. 그런데 이제 이거는 지금까지는 그냥 선거 전에 관한 얘기고요. 진짜 무서운 일은 바닥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선거 참관 감시 운동입니다. 이걸 동네를 장악하라는데 이거를 알으시려면은 미국에서 이 프리싱트 PRECINT 프리싱트라는 개념을 좀 알으셔야 돼요. 이게 미국은 이제 선거 투표 행위를 관리하는 최소 단위를 프리싱트라 그러는데 저게 우리로 치면은 투표소 지구예요. 우리는 선관위 마음이죠. 네.
이번에는 본투표 날 12,000개를 깔겠습니다. 13,000개를 깔겠습니다. 11,000개만 깔아도 되겠네요. 선관위가 고무줄 하듯이 들락날락 하는데 미국은 저 투표소 지구가 정해져 있습니다. 저걸 프리싱트라 그래요. 정해져 있고 저게 아마 주의회쯤 돼야 바꿀 수 있을 거예요. 프리싱트를. 그래서 전국적으로 한 프리싱트의 인구, 그러니까 선거인 인구가 몇 명이냐? 1,100명밖에 안 돼요. 한 프리싱트가. 우리한테 그걸 적용하면요. 우리가 그럼 투표소 몇 군데 둬야 돼? 본투표소? 그럼 4만 군데 둬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저걸 우리한테 적용하면. 우리 10,000군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히려 미국보다 한 프리싱트의 규모가 4배쯤 커요. 이 투표소 규모가. 뭐 인구 밀도가 이제 우리가 그 좁은 지역에 몰려 사니까 투표소를 그렇게 자주 둘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는 인구 대비, 선거인 인구 대비 미국보다 본투표소를 4분의 1밖에 안 두는 거예요. 이 프리싱트 규모가 제일 작은 주는 캔자스예요. 캔자스가 한 프리싱트가 평균 약 500명밖에 안 됩니다. 400몇십 명밖에 안 돼요. 프리싱트의 규모가 제일 큰 지역은 워싱턴 DC입니다. 워싱턴 DC가 한 프리싱트 평균 인구가 2,700명입니다. 일반적으로 한 프리싱트에 하나의 투표소를 두는데 프리싱트의 규모가 너무 작으면 투표소를 인근 프리싱트랑 공유하기도 합니다. 근데 원칙은 한 프리싱트에 한 투표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선거인 인구 규모 대비 프리싱트 투표소의 숫자로 따지면은 한국보다 미국이 4배 정도 많은 거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 투표소 지구 프리싱트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가 선거관리위원회 같은 게 뭐 마음대로 그때그때 선거 때마다 고무줄 누리듯이 누렸다 좁혔다 정하는 게 아니라 저게 선거제도의 맨 기본 단위이기 때문에 저게 안정화되어 있는 거예요. 법제화되어 있어요. 말하자면 주법에 의해서. 자,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 자, 선거인 기준 1,100명이에요. 우리로 치면 아파트 단지 하나예요. 저게. 아파트 단지가 우리가 평균 호수가 한 4,500채 될 거예요. 4,500채. 4,500가구.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하나면은 인구로 치면 5,600가구니 그렇게 나온 1,000몇백 명 이렇게 되죠. 인구로 치면. 3인 치면 1,500. 그러면 선거인 인구 치면 한 1,100 이렇게 나오겠죠. 우리 치면 아파트 단지 하나예요. 프리싱트가. 그 단지마다 자원봉사자들이 막 수십 명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은 저게 뭐냐면 한 투표소에 내가 투표 감시하겠다고 덤벼드는 사람이 한 100여 명 등장한 거랑 똑같아요. 그럼 전국에서 100만 명 등장한 거랑 똑같아요. 저게. 요번에 저희 무결선거 감시운동의 목표가 한 10에서 20만 명이거든요. 요번 2022 대선 때. 4.15 총선 때 전국적으로 한 5천 명밖에 안 했어요. 4, 5천 명. 그중에 3천 몇백 명이 저희 조직이었고요. 공명선거지원단. 지금은 무결선거 네트워크고요. 이름이. 그때는 그랬었다고요. 근데 미국은 지금 우리로 치면 저 몇 명 등장하는 거냐면은요. 한 프리싱트에 한 수십 명, 3, 40명씩 등장하는 거니까 그것도 계속해서 3, 40명 한 프리센트에 3, 40명 등장하는 거니까 우리로 치면 우리가 4배 규모니까 한 투표소에 100여 명씩 등장하는 거예요. 저게 지금.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그리고 참관 감시인 구성을 보면 공화당 배치 달고 오는 사람이 민주당 배치 달고 오는 사람의 2배가 넘어요. 민초혁명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선거 참관 감시를 중심으로. 그래서 투표관리인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년엔 사전투표 참관 감시 시민은 별로 없었습니다. 본투표일에만 나왔었죠. 그런데 이번엔 사전투표 기간 중 매일 하루 종일 투표 끝나고 뒤처리까지 참관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 버지니아가 일주일인가를 사전투표할 수 있거든요. 일주일인가 그럴 거예요. 사전투표할 수 있는 기간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의미는 뭐냐? 공화당의 현장의 민초, 말초 조직을 형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민초혁명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배경은 뭐냐면 트럼프 지지자들, 트럼프의 무결선거 캠페인 동조자들이
수만 명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수만 명의 트럼프 지지자들이 투표소 현장에 공화당 참관인 역할을 하고 있다. 저기가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수만 명이죠. 투표소가 최소한 1,000군데 훨씬 넘을 거예요. 버지니아가 몇백만 명이니까 버지니아 투표소가 인구 1,100명당 투표소 하나다 그러면 선거인 인구 그러면 저게 예를 들면 저게 뭐 한 2, 3천 군데는 3, 4천 군데는 그냥 간다는 얘기죠. 버지니아의 투표소 숫자가. 그럼 한 투표소마다 매일 나오는 사람들 혹은 어느 한순간 사전투표부터 몇 명 나와 있나 보면은 한 5-6명씩 나와 있는 거예요. 한 투표소마다 최소. 어느 한순간에. 그러면 그게 합계해 보면 얼마냐? 어느 한 날에 한순간에 버지니아 주 전체에서 몇 명 나와서 근 2만 명 나와 있는 2만 명. 살벌한 겁니다. 저거 지금.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평을 하고 있냐면 정치평론가들이 수만 명의 트럼프 지지자들이 투표소 현장에 공화당 참관인 역할을 하고 있다. 2020 선거를 도둑맞았으며 공화당은 눈 부릅뜨고 무결 선거 캠페인을 펼쳐야 한다라는 트럼프의 외침에 공감하는 무수한 민초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렇게 평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무시무시한 민초혁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버지니아로부터 배워야 됩니다. 국힘과 국힘 후보가 이슈를 선점해야 되고요. 대장동이 터졌고 그다음에 뭐 북한 문제, 중국 문제, 미국 문제, 경제 문제 이런 이슈를 선점할 수 있어요. 충분히. 이슈를 선점하고 그다음에는 우리들이 시민들이 무수히 많은 시민들이 선거 참관 감시 들어가고 그 과정에서 네트워크 짜가지고 완전히 그 민초혁명 같은 스타일로 나가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뿐만이 아니라 국힘을 바로 세워야 돼. 국힘을. 저 희말이 없는 정당을. 그래서 이게 정권교체 정치혁신을 위한 민초들의 혁명 프로젝트입니다. 이제는. 민초들의 혁명 프로젝트입니다. 이게 첫 스텝 무결선거 네트워크로 모여서 2022 선거를 참관하고 감시한다. www.무선.kr. 두 번째 스텝 마이 초이스를 통해 교육감 후보 단일화 시민 경선단에 참여한다. www.mychoice.kr. 과연 다음 스텝은 뭐냐? 혼자서 각기 분산해가지고 국민의힘 들어가 봐야 거기 당원협의회장 그다음에 거기 의원들이라는 사람들은 건강한 민초를 성장시켜서 자기들이랑 결합해가지고 윈윈해서 나간다는 개념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민초 만나기 싫어하고요. 특히 당당하고 말 곧게 하는 민초 무서워하고요. 혐오하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혼자 들어가면 재미없어요. 딱 바깥에서 딱 연결돼서 그런 바깥 조직이 이제 만들어질 겁니다. 11월에. 12월 초까지. 연결해서 이미 당원인 사람도 바깥 조직에, 바깥 시민 조직에 다시 가입하시고 당원이 아닌 사람들은 바깥 시민 조직으로 모여서 5명, 10명씩 쭉 들어가서 서로 연결돼 가지고 이 국회의원 선거구 차원서부터 상향식으로 잡아 올라가야 돼요. 군기를. 저것이 민초혁명 프로젝트입니다. 3스텝. 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